직업이 구독자님, 휴직급여를 많이 받을수록 요양기간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전혀 관계없이 요양기간이 휴업기간이에요. 예, 휴업급여를 많이 받는다고 요양기간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요양기간 자체가 휴업기간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여기 2024년 오늘이 며칠이에요? 10월 7일 날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은 요양기간이 10월 7일부터 이제 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승인을 해줘요. 요양기간 승인을 해줘요. 근데 한 3개월 정도 승인 났다. 그러면 11, 12 해갖고 12월 7일까지가 요양기간이 되는 거죠. 1차 요양기간. 그 다음에 이제 때에 따라서 12월 7일 끝날 무렵 해갖고, 뭐 다시 이제 연장 신청을 해요. 이게 아직 요때까지 돼도 치료가 종결이 안 됐다. 그러면 연장 신청을 해요. 그래서 연장 신청을 했더니 한 2개월 정도 승인이 났다. 그러면 또 2월 7일까지도 또 2차 요양기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2차 요양기간 이렇게 되고, 이러한 요양기간 동안에 휴업급여를 요양기간 동안에 회사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럼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들에게 생활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요양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요양기간 동안에 지급하는 게 휴업급여예요. 그래서 휴업급여는 언제부터예요? 10월 7일 1차 요양의 경우에 10월 7일부터 12월 7일까지 이 기간에 휴업급여를 얼마를 받아요? 이 기간 동안에 받을 이 10월 7일 날 산정된 일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게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2차 요양기간도 마찬가지로 다 평균임금 자기가 받았던 급여 액수의 70%를 휴업급여로 받게 돼요. 그래서 그 평균임금의 70%가 딱 고정돼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300만 원을 받던 월급장이었다, 급여 생활자였다. 그러면 일일 평균임금이 어떻게 돼요? 일일 평균임금이 일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 되죠. 10만 원. 그쵸? 한 달에 30일에 300만 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300만 원을 받았으니까, 이거를 300만 원을 30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이 10만 원이 되죠? 그러면은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니까 얼마가 돼요? 그럼 하루 7만 원이 평균임금이 되는 거예요. 휴업급여가 되는 거예요. 그럼 1차 요양기간 동안에 3개월이죠? 3개월 동안에 휴업급여 얼마예요? 그럼 3개월이면 90일이죠? 그러면 7, 9, 63, 630만 원이 휴업급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요양기간은 2개월이라 그랬죠. 2개월 동안에 휴업급여가 얼마 돼요? 그러면은 하루에 7만 원이니까 2개월이니까 7, 24, 140만 원. 그쵸? 그 다음에, 60일이니까 6, 7에 42, 420만 원. 그렇죠? 6, 7에 42, 420만 원이 휴업급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요양기간엔 630만 원, 2차 요양기간엔 420만 원 휴업급여가 되고, 휴업급여는 언제 청구해요? 한 최소 2주 단위로 청구가 가능해요. 그래서 10월 7일 날 이제 요양기간이 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휴업급여 청구를 해도 되고, 2달에 한 번씩 휴업급여 청구해도 되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5개월 한꺼번에 휴업급여를 청구해도 되고, 휴업급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청구하게 되지만, 휴업급여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휴업급여라는 것은 일일 평균임금으로 해서 기준으로 이렇게 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휴업급여를 많이 받는다고 요양기간이
달라지거나 요양기간이 줄어들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요양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내가 얼마나 이제 치료 기간이 얼마냐. 그래서 내가 완치가 될 때까지, 치유가 될 때까지의 기간이 요양기간인 거지, 휴업급여의 액수, 다시 말해서 나의 평균임금의 액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